자음의 소리를 익혀가게 됩니다. 자, 아이와 함께 앉아서 수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동네 산책을 갔어. 동네 산책을 갔는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우리가 오리를 만난 거야. 오리가 물가에서 오리 새끼들하고 산책을 나왔는데 이름은 오리잖아. 근데 이 오리는 소리가 어떻게 나지? 꽥꽥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양이가 나타난 거야. 이름은 고양이지. 그런데 소리는, 고양이 소리는 어떻게 나지? 야옹, 야옹. 이렇게 소리가 나. 그리고 또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산책을 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나타났어. 강아지 본 적 있어, 친구? 응,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름은 강아지잖아. 이름은 강아지인데 강아지의 소리는 어떻게 나지? 멍, 멍이요. 자, 이것처럼 오리도 고양이도 개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이름이 있고 또 소리가 있지. 꽥꽥, 멍멍, 야옹, 야옹. 이게 소리란 말이야. 그런데 자음에도 똑같이 이름이 있고 소리가 있어. 자음의 이름은 귀역, 니은, 디귿. 이것은 이름이잖아. 이름인데 자, 잘 들어봐. 기역. 이름은 기역. 그런데 소리는 그. 이름은 니은. 소리는 느. 이름은 디귿. 디귿. 소리는 드. 자, 리을. 이름은 리을. 그런데 소리는 르.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이제 아이는 아 하면서 패턴을 찾게 돼요. 그 소리의 패턴을 찾게 되고 무, 브, 스, 으, 즈, 츠, 크, 트, 프, 흐 이렇게 소리를 찾게 되고 그 소리의 길을 선생님이 조금씩 열어주면 그 길을 따라서 소리도 패턴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따라서 오게 돼요. 아, 기역, 기역. 근데 소리는 그 첫소리 글자에 으를 넣게 되는구나 라는 패턴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으 이런 식으로 그 소리의 길을 따라서 이제 소리를 찾게 되는데 자음 이름을 익힐 때는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혹 정말 이제 뭐 듣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듣는 거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이 된 아이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길을 찾는 걸 좀 어려워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집중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선생님의 정확성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애적인 아이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소리를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음의 소리를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음을 익히게 돼요. 근데 모음도 다 익히는 게 아니라 아, 어, 오, 우, 으, 이 이렇게 딱 기본 글자의 모음만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야, 여, 요, 유, 에, 뭐 왜, 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너스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음의 이름을 익히고 자음의 소리를 익히고 그 다음에 모음까지 익히게 된 아이들은 이제 이것의 합성을 통해서 받침이 없는 글자들을 읽고 쓰게 되는데 그냥 이 과정을 하고 나면 야여 요요 뭐
에, 왜, 예, 그다음 위, 와 이런 모음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보너스처럼 너무나도 쉽게 익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음의 이름과 소리를 익혔고 모음을 익혔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모래 글자를 배열을 해 놓고 중간에 초록 글자를 갖다 놓는 거예요. 초록 글자를 갖다 놓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은 이 글자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글자 카드를 이제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자, 읽을 수 있나요? 라고 확인을 해요. 근데 못 읽죠. 당연히 못 읽죠. 그러면 글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자음과 모음으로 글자를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 카드를 갖다 놓고 자음에 흐를 가지고 오고 모음을 가져와서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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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글자 카드가 붙으면서 흐어. 아,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흐어 하고 허가 되는구나 라는 글자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 카드를 또 가지고 와서 그, 오, 그, 오, 그, 오, 그, 오, 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만나서 글자가 만들어지는구나. 으, 이, 으, 이, 이, 의, 이. 글자 카드가 붙으면서 소리가 붙는 거예요. 이, 이. 따로 놀던 소리가 붙으면서 의, 완전히 붙으면서 이. 이렇게 해서 그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합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아, 글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소리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자 카드들을 초록 글자를 보면서 글자의 합성을 만들어가고 이 원리가 이제 깨쳐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힘든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글자 만드는 원리를 알려주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다 알고 나면 이렇게 그냥 혼자 스스로 그것을 좀 반복하게 하고 잘 관찰해서 아,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글자 만드는 원리를 이 아이가 알고 있다라는 관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기로 들어갑니다. 한 글자 만들고 쓰고 한 글자 만들고 쓰고 그래서 항상 쓰기가 같이 반복이 되도록 하고 옆에 보이는 이 초록 글자를 계속해서 이제 글자를 합성하면서 읽는 것을 반복하게 돼요. 근데 그 읽는 것을 합성을 하면서 읽기 때문에 낯선 글자도 그냥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거는 만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글자의 합성의 원리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칠판에 적어보게 하면서 항상 읽기와 쓰기가 병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쓰기가 훨씬 아이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글자 크기가 너무나도 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자를 그리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크게 쓰고 동작이 크면 그냥 글자를 그리는 아이인 거예요. 글자를 그리는데 힘들죠. 힘들고 그리고 이 글자 크기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처음에 할 때 교사의 마인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 이 정도면 됐어. 그래, 그 정도 하니까 된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오히려 나중에는 아이를 많이 힘들게 한 경우가 있어서 많이 반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글자를 쓸 때 자음을 쓸 때부터 이렇게 크게 썼어요. 크게 썼고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도 부모님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그만큼 고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원리 하나를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 몇 배로 고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적은 글자체를 보면 획순을 어떻게 썼는지도 다 보여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미음을 적을 때 니은을 먼저 쓰고 옆으로 획을 긋고 아래로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모양만 봐도 어떻게 쓰는지가 보인다면 그 순간에 수정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아이가 글자를 못 적던 아이가 글자를 적었으니까 아, 대단해. 이 정도면 됐어. 그래, 그 정도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글씨가 이 아이의 습관으로 남아서 그 글씨를 나중에 크고 나서는 고치고 싶어도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글씨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이 분주하고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글자를 너무 잘 읽어요. 책도 막 술술술술 읽어요. 그리고 5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 글자를 보고 있으면 왠지 속상해지는 거예요. 모음과 자음이 제자리에 찾아가 있지도 않고 글자 모양도 글자체도 획순도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게 없죠. 그리고 글자 줄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부모님도 선생님도 반성해야 되는 거죠. 아, 하고 있으니까. 그래, 글자를 잘 읽고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집에서 다 해가지고 온 아이였어요. 근데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겨운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이들의 글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아이를 한번 보시면 아니네. 키가. 제가 확인. 어때요? 작업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순간순간 보이죠. 배열 하나, 글자체 하나, 획순 하나,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작업하는 순간 오롯이 집중하면서 정말 그 작업 자체를 즐겨요. 근데 이 아이가 작업하는 걸 항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6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반듯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정말 천진난만한 그냥 아이예요. 6세 아이예요. 그런데 작업을 할 때 보면 정말 신중해요. 그리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얼마나 정성 들여서 적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많이 힘겨워했어요. 한글을 떼면서 많이 힘겨워할 때는 받침 글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겨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도 않고 정말 그것을 어렵지만 뚫어내려고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물론 엄마의 마음가짐을 이어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시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임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엄마들 많이 바빠요. 거기다가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라면 더 없이 바쁘죠. 그런 워킹맘들이 전문직일수록
육아라는 것에 오롯이 집중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과연 안 하던 것을 했다고 좋아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 하면 됐어. 여기에서 그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까지도 다듬어 줄 수 있는 엄마들이 돼야 되는 걸까요? 결국 기본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인격의 깊이입니다.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생각,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흐트러지지 않는 글자, 글씨,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생각, 그것에서부터 또 비롯되는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아이의 평생 자산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모습으로 생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도 부모님도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어쩌면 안주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엄마 여러분, 그리고 한국말을 알아듣는 엄마 여러분, 한글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글을 어떻게 떼느냐도 중요합니다. 한글을 어떻게 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면 한글을 떼는 것에 이제는 마음을 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아이의 바른 마음가짐을 위해서 엄마 역시도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엄마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엄마 여러분, 그리고 한국말을 알아듣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엄마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화이팅입니다.